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. 오늘은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10시 25분입니다. 예, 보셔서 오늘도 비슷합니다.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. 매번 비슷하니까 오늘도 넘어갑니다. 30만원 출금 아까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. 이루어진 게 없죠. 오늘 뭐 가스가 갑자기 오르는데요. 가스, 앱토스 좀 몰랐던 것 같고 아르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었고 가스는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가스 가면은 항상 뭐 온톨로지 가스 같이 가지 않았나요? 같이 갔던 것 같은데 뭐 사시는 분들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15,100입니다. 어제랑 거의 비슷하죠. 움직임이 아예 없습니다. 그냥 똑같아요. 그래요. 아주 조용한 주말이었습니다. 내일부터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요. 10월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시죠. 움직임이 뭐 아예 없네요. 오늘은 코인 얘기가 아예 없고요. 지금 국내 정세 몇 가지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근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어저께 나왔던 채권발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. 이래가지고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 어저께 다 나왔으니까 이거 뭐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. 이래가지고 이제 메꾸는데 요거를 중요한 게 요걸 4년 전에 이 레고랜드 실패를 예견한 건축사분이 계셨대요. 이걸 보니까 그때 이게 얼마나 레고랜드 같은 걸 짓는 게 얼만큼 위험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과거에 그 에버랜드 혹은 롯데월드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혹시나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계셨네요.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주요분들이 모여가지고 유동성을 좀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50조를 뭐 푼에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. 이래서 이걸 다 풀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을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겠죠. 이번 주 내내 나왔던 얘기인데 그 SPC 그 공장 근로자가 이제 끼임 사고 발생해가지고 이제 불매운동 한 해 만에 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사실 뭐 이제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죠. 근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인가요? 한번 또 사고가 났나 봐요. SPC 쪽은 그래가지고 또 인명사고 나가지고 이제 성과 절단되고 하니까 아마 이 여파는 꽤 갈 것 같습니다. 상당한 지금 이게 나오는데 사실 근데 S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좀 알려진 거로 봤을 때 상당히 악명 높은 그런 회사였죠. 그래가지고 중간에 통행세 걷는 다 본인들 다 거치게 해가지고 중간에 통행세를 빨아먹는 그런 기업이었고 몇 년 동안 한 7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과징금도 뚫어맞고 해가지고 상당히 악명이 높았던 그런 기업이에요. 사람 다 아는 사람은 다 알죠. 이거는 뭐 아는 얘기들인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물론 다치신 분이나 사망하신 분은 안타까운데 대한민국이 아직 공장 근로 환경이 70년대, 80년대 그 상황이랑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. 그냥 사람 갈아서 만드는 그런 거다 보니까 끼임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. 거의 2, 3일에 한 번씩 계속 끼입니다, 사람은. 그래서 계속 사망해요. 이번 연도면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황 발생하는데 한 번은 뉴스 안 나와요.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끼어서 사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이렇게 돌아갔었고요.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. 안 바뀝니다. 이건 계속.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섰냐고 보니까 빵이라는 건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 쉽게 접할 수가 있고 20, 30대 분들이 또 이제 본인들의 그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공감을 한 것 같은데 40, 50대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지방에 가지고 어떤 기계나 아니면 무슨 뭐 건축물 갖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사실은 거의 공감 못 받죠. 20, 30대 분들은 20, 30대가 사망하면 공감할지 몰라도 40, 50대 분들은 40, 50대 별로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칠하게 살던 그 세대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위에 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세대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계속 지금 사람들은 2, 3일 한 번씩 죽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이건 안 바뀔 거예요. 대한민국이 바뀌기 이상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. 이건 힘든 얘기죠. 또 하나 얘기입니다. 정치권 얘기인데 이제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말이 많았죠. 그게 좀 약간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위례 얘기가 막 나왔었고 이래가지고 뭐 위례도 똑같은 케이스다 싶어서 얘기가 막 나왔었던 것 같아요. 뭐 다들 뭐 아시는 유명한 얘기죠. 이래가지고 뭐 다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. 보시게 되면 뭐 탁월한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이제 지지부진했었는데 유동규가 마음을 바꿨나 봐요. 그래가지고 다 풀겠다라는 식의 얘기죠. 내 죄값만 받고 이재명은 이재명 죄값은 이재명이 받아라라는 식의 얘기입니다. 나를 배신해? 그럼 나도 배신하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모든 걸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살당하기 싫어가지고 내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건 덮어쓰지 않겠다.
내가 한 것만 받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또 이번 주부터 또 상당한 또 정치계 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변보호 요청까지 할 정도면 뭐 각오를 한 거겠죠. 그래요. 하지만 정치권이건 경제권이건 지금 뭐 다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는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죠. 국내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인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. 연초에 여기 뭐 메리츠증권 박형렬 연구위원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건설주가 좋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연초에 그랬나 봐요. 그래가지고 뭐 쭉 보여주니까 댓글들은 아우 고마워요, 뭐 고급 정보였어요,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나 봐요. 이래가지고 뭐 감사해 어쩌고 했는데 전부 다 하락했잖아요. 전부 다 박살났다고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유튜브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세상에 손해볼 사람이 없죠. 마찬가지인 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누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은 회사도 다 뻥튀기 시켜서 다 좋게 얘기를 해줘요.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예, 삼성중공업 연 7년 동안 연속 적자인데 매년만 나올 때마다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다 흑자 전망이 될 거, 2020년, 2021년 전부 다 흑자 전망 전부 다 흑자. 근데 아무도 틀렸는데도 사과 안 합니다.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소문을 사서 뉴스가 나오면 팔으라고 하는 게 맨날 반대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실 투자라고 하는 건 다 비슷하죠. 코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부동산 얘기입니다. 지금 검단 쪽에 뭐 물량 폭탄 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전세가 40평이 2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연이 있는 물건이겠죠. 물건이긴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떠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면에 또 돈 없는 사람도 이렇고 돈 많은 사람은 또 100평짜리를 130억에 또 사가지고 아니 집을 대체 130억짜리 사면 대체 뭐 얼마나 부자란 얘기냐 싶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 거니까 진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빈부격차가 정말 심해질 것 같습니다.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. 부동산이 요즘 워낙 핫하니까 더 떨어지냐 마냐 뭐 어떻게 되냐 있으니까 대출 금리가 지금 10%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하니까요. 연끌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 연끌해서 뭐 부동산이건 뭐 주식을 하건 뭘 하건 코인을 하건 마음이 되게 좀 급해지게 되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23억짜리 아파트를 13억에 샀는데 그것도 2억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급격히 오른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냐 그게 문제겠죠. 지금 박원순 시장님 그 피해자분 얘기인데 이분이 말을 뭐 여러 사람마다 말이 다 틀리니까 일단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내용이 쭉 글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내용을 싹 편집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참담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. 사실 이 여성분이 유혹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박원순 시장이 전 시장이 권력형으로 성희롱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전문을 다 보였으면 좋겠어. 그래야지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. 이거 뭐 누구 말이 맞는 솔직히 이제는 모르겠잖아요. 그냥 서로 막 비난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이 갈라치기로 그냥 거의 뭐 계속 쪼개지는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지금 분위기는 그냥 그렇습니다. 비트는 가만히 있는데요. 뭐 환율이 좀 내일 좀 움직이려나 싶은데 일단은 상당히 국내적으로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. 자산 있으시게 되면 꼭 성공하셔가지고 그 자산을 잘 지키면서 그 자산의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돈들 많이 버시고요.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